렌트한 집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다.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 모두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수연의 눈에는 빈 공간들이 먼저 들어왔다. 커튼 하나 없고 작은 식탁과 의자도 없고 침대와 이불조차 마련되지 않은 허전한 거실. 사야 할 게 너무 많네. 아이와 둘이서 이 넓은 집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긴 비행과 이사 준비로 이미 지쳐버린 몸은 더 이상 긴장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수연은 이불이 없지만 집이 난방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한국에서 가져온 얇은 블랭킷을 덮고 아이와 함께 잠을 청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달아오른 몸을 블랭킷으로 감싸고 잠드는 순간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배고픔이었다. 부엌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수연은 아이와 함께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러 밖으로 나섰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춥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걸으니 살이 에이는 듯한 강한 추위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눈앞에는 월마트라는 큰 슈퍼마켓이 보였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그래도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려면 걸어가야만 했다. 월마트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수연은 각종 먹거리와 생활용품, 생필품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마음을 놓았다. 한국식 라면과 김치, 고추장 같은 익숙한 음식들도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문제는 무거운 장바구니였다. 다시 집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수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생필품만 구입했다. 다행히 모두 셀프 계산대라 점원과 대화할 필요가 없었고 영어에 서툰 수연은 잠시 안도했다. 월마트 안에는 맥도날드도 있었다. 익숙한 이름이었고 아이가 배고플 걸 생각하면 일단 햄버거라도 사야 했다. 영어로 주문하는 게 두려웠지만 다행히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햄버거 가격이 훨씬 비쌌지만 크고 맛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주문을 완료했다. 그러나 받아든 햄버거는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 주문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한국과 달라서 그런 걸까? 영어에 자신이 없는 수연은 확인도 못하고 아이에게 햄버거를 내밀며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햄버거를 한 입 빼어 문 아이는 고지어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 맛이 없어. 수연은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걸어온 탓일까? 아니면 한국과 다른 맛 때문일까? 자신도 한 입을 베어 물었지만 기대와 달리 입에 맞지 않았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주문을 잘못했나? 속으로 답답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웃음을 보며 수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줄게. 타국 생활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남아있었다. 신넘버 발급, 핸드폰 개통, 운전면허증 교환, 차 구입까지. 영어가 서툰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혼자 해내야 한다는 사실이 수연을 긴장하게 했다. 그러나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했다. 택시를 타자니 요금이 너무 비쌌고 결국 시간은 걸리더라도 버스를 타고 각종 관공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손짓, 발짓, 번역기를 동원해 우여곡절 끝에 수연은 신넘버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신넘버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했고 운전면허증은 한국 면허가 있으면 교환이 가능했다. 수연은 집에 필요한 가구와 생필품도 최대한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아마존과 이케아 덕분에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루하루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다행히 방학이라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고 수연은 조금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니 이제 차를 구해야 했다. 이곳에서 차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수연은 키지지와 마켓플레이스를 번역기를 이용해 검색했다. 사진 속 차들은 멀쩡해 보였지만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이건 왜 이렇게 싸지? 아이의 손에 이끌려 수연은 빨간색 미니 SUV 사진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첫 연락을 한 판매자는 젊은 남성이었다. 로 마일리지, 버리클린, 노 액시던트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이 끌렸다. 약속 장소는 큰 마트 주차장이었다. 하지만 막상 차를 확인하니 사진과 달랐다.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창문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판매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이건 그냥 카즈메틱 이슈예요. 엔진은 완전히 좋아요.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서 들었던 중고차 사기 이야기가 떠올랐다. 결국 그날은 차를 사지 않고 돌아왔다.
며칠 뒤 다른 차를 보러 갔다. 이번엔 가격도 적당하고 사진도 깔끔했다. 판매자는 친절한 중년 부부였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시승을 권해 얼떨결에 운전대를 잡았다. 눈길 운전은 처음이었고 출발하자마자 차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휙 돌아갔다. 뒷좌석에 앉은 부부는 놀라면서도 웃음을 참았다. Don't worry, it happens to everyone in winter here. 수연의 얼굴은 금세 화끈거렸다. 눈길 운전이 주는 긴장감은 생각보다 컸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수연은 비교적 가격이 높지만 믿을만한 딜러십에서 차를 구입했다. 눈길 주행용 윈터 타이어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다. 돈은 더 들었지만 아이와 함께 다니는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차까지 마련한 수연은 첫 출근을 했다. 회사라기보다는 식당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매니저에게 소개를 받았다. 맡은 일은 음식 만드는 것을 보조하고 채소, 다듬기, 설거지, 청소까지 다양한 일이었다. 식당이 큰 곳이라 동료가 많았다. 한국인도 있었지만 필리핀과 우크라이나 동료들도 있었다. 첫날 수연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일을 시작했다. 한국인 동료가 일을 가르쳐 주어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긴장은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했다. 그래도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조금 풀렸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다. 책을 보고 핸드폰도 하며 수연이 미리 차려둔 밥도 잘 챙겨 먹었다. 마음 한켠의 미안함은 여전히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 아이도 학교에 가야 한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다행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나도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는데 아이는 잘할 수 있을까? 작은 걱정이 머리를 스친다. 하지만 아이의 밝은 웃음을 떠올리며 수연은 다짐한다. 조금씩 하나씩 해내자. 우리 잘 해낼 수 있어.